이화영이가 슬쩍 이재명 진영을 향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검찰이 2심 재판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 녹취록은 지난 4월 총선 승리 이후에 이화영을 구치소에 매내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이 지난 금요일날 법정에서 공개됐어요. 자, 이화영은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자, 이 대속이라는 말은 이 가톨릭 같은 데에서 자주 쓰는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당 국회의원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한마디로 이재명이한테 전달 잘해라고 말한 겁니다. 수원 고급에서 열린 이화영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구치소에 매내온 사람과 수감자 간의 대화는 자동으로 녹취가 돼요. 자, 이화영이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 그리고 김강민 자기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면서 당선자 여러분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인류의 죄를 대신한 속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대속으로 일반 사람들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죠. 기독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진짜 웃기는 것은 이화영이가 이런 말을 했으면 듣는 민주당 당선자들이 침통해야 될 건데 웃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희생당했는지를 이재명이한테 똑바로 전달해라. 이렇게 지금 한 걸로 보여요. 이화영이가 있는 그대로 불었으면 이재명이가 곧바로 재판 하나마나 아웃될 건데 이화영이가 진술을 번복하고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 9년 6개월을 중형을 선고받았지요. 자, 이화영이는 지난 4월 달에 비슷한 시기에 자기 아내 백모 씨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달라 말을 했대요. 부인 백 씨가 이 부부도 참 묘한 사람들이요. 내가 왜 그래 싫어라고 하자 이화영이가 왜 이재명 만나기 어려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백 씨가 난리 칠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자 이화영이는 아니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검찰은 이화영이가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지속적인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화영이가 정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죄를 이화영이가 이재명이를 대신해서 자기가 덮어 쓰으니까 이재명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이화영이는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이가 경기지사할 때 방북하고 북한에 방북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원해주는 스마트팜 같은 걸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재명이는 이화영이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화부지사로 이렇게 임명했고 또 북한 관련 이 재단도 만들고 북한 관련 단체도 만들고 했죠. 자,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이화영은 이재명의 도구로서 중간에 심부름을 했다고 하면 자신의 죄를 들 수 있겠죠. 징역 한 1, 2년이면 끝날 일을 그는 이재명에게 검찰에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또 검찰청에서 술자리 회유를 받았다라는 의혹까지 이건 또 근거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제기했어요. 이재명이는 지금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을 몰고 갔고 이화영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희생한 덕분에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아직 무사해서 두 번째 당대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화영이는 대속이란 말을 한 지 2달 뒤에 9년 6개월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 편을 쭉 들어온 자기 아내 백 씨에게 이재명이를 만나달라 했어요. 이 부인도 이화영이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게 알려진 이후에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이하영이 변호사 교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변호인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교체됐고 이하영이는 진술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 또한 재판 지연 및 이 재판이 헷갈리도록 작업을 한 사람인데 결국은 지금 이하영이가 이재명을 대신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재명이 나한테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걸 갖다가 지금 이하영이는 확답을 받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하영이가 지금 은근히 이재명에 대해서 협박을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꼴이냐는 거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본질입니까? 이하영이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때까지 깜빵 생활한다고 지금 각오했을 거예요. 하도 옆에서 지랄하니까 처음에는 있는 걸 다 불고 민주당이나 운동권하고 관계가 되더라도 자기가 살고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누라까지 난리를 치니까 결국 진술을 번복했고 그 결과가 9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하영이는 이재명 진영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서 너네들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민주당 당선자들에게 압박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 보고 이재명이 만나서 뭔가 확답을 듣고 와라. 네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겠죠. 참 기가 찬 나라입니다. 이게 조폭도 아니고요. 조폭 두목이 행동대장 보고 네가 하나 칼질하고 들어가 가지고 살다 와라. 내가 밖에서 다 책임지고 변호사 잘 써서 빨리 뽑아줄게. 빨리 빼내줄게. 이러다가 이제 말이 달라지니까 깜빵에 간 저 행동대장이 조폭한 두목한테 사람을 보내서 협박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래도 참 좋다고 난리를 피우니 일부 지지자들이 환장할 이야기입니다. 자, 토요일날 조선일보 오피니언에 운동권 잔당 정청래는 왜 빌런이 됐냐. 그래서 권력을 향배를 잃는 정청래의 안목이 탁월했다. 그래서 정청래가 사실상 훈장이라고 하면 유일한 게 미 대사관 점거 사건에서 들어갔다가 검거돼서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상층인 서총련, 한총련 밑에 서총련 투쟁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 역할을 한 거지 운동권 주류도 아니었고 건국대 조통위원장이라는 게 높은 서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청래가 요즘 국회에서 제일 행세를 하는 부분에서 지 마음대로 호통하고 벌 주고 막 안하무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에 지금 운동권의 비주류로서 쌓였던 한이 다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의 향배가 바뀔 때마다 노무현한테 붙었다가 원래 정청래는 그 노사모 같은 부분에서 아주 강성으로 설치던 인플루엔서에 불과했죠. 그런 정청래가 이제 친문재인을 거쳐가지고 문재인 때는 아무리 친문재인이라 해도 워낙 거치니까 손혜원이한테 공천을 한번 뺏기는 수모까지 당했죠. 아부만이 살 길이라고 이재명이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재명이 친위대장 역할을 하면서 설치고 그래서 이재명이 비섭대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자하고 바람잡은 것도 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송갑석이 같은 전대협 주류들이 다 아웃될 때 그는 운동권 잔당으로 살아남아서 지금 386 출신들 중에 운동권 할 때는 꼬레비였지만 지금은 야당의 최악의 빌런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한국 정치사 최악의 빌런이 되었어요. 자, 이런 것도 좋다고 하는 대중들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준이 솔직히 정청래보다 더 썩었다는 거예요.